모두의 타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멀어진 이유, 헤어진 이유, 상대방의 미련과 후회의 강도는 어떤 식으로 왔는지, 상대방의 지난 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뒷모습을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거나 위쪽에 있는 하트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잠시 후에 카드의 앞면도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5번,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멀어진 이유, 헤어진 이유, 상대방의 미련과 후회의 강도는 어떻게 되는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최근 여러분들을 떠올리면서 했던 생각들은 무엇인지 그 내용이에요. 자, 허미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아무것도 생각하고 쉽지 않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 고양이 카드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또순이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또순이가 관심 있는 리딩은요. 주로 뭔가 임팩트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은 것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번 리딩에 좀 임팩트 있는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무언가 이 사람은 관계 속에서 머리가 아파, 생각하고 싶지 않아,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해, 나만의 동굴이 좀 필요해 라는 생각을 했던 시점이 지금일 수 있겠다.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리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실컷 방해 공작을 하다가요. 저분께서 내려가셨어요. 자, 다행히 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이분이 서로는 어떤 관계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만난 초반기부터 좀 다툼이 있었던 관계가 아닐까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생각보다 굉장히 약간 만족스러운 관계였고 어느 정도 만난 이후에는 결혼까지도 어느 정도 미래까지도 내다봤던 찐 인연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서로에 대한 미련을 남겨두고 지금은 돌아선 상태가 아닐까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고요. 어쩌면 이별의 원인이 서로 간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한 감정을 누군가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처음 시작할 때 약간 다툼의 요인을 제공했던 건 서로 간에 약간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이 관계에 원활하게 시작하지 못하는 어떠한 안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만났던 그런 관계였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지금은 좀 뭔가 여의치 않다. 그런 여의치 않게 된 어떠한 요인은 불안감이라든가 미래에 대해서 안정감을 갖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관계가 헤어진 직후, 멀어진 직후 마음속에 떠오른 감정. 자, 이 사람이 이 관계가 멀어진 직후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들 뭐였는지. 너의 속마음을 모르겠구나. 나도 내 속마음을 모르겠구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무언가 울컥 올라오는 마음이 여기까지 있었는데 이 마음이 내가 망쳐버린 건 아닐까? 혹은 그럴 수 있거든요. 이분이 여러분들과 진짜 결혼까지 생각하고 싶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속마음도 잘 모르겠고 내 마음도 잘 모르겠고 어느 순간 혼돈 속으로 약간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너무 미래의 가치를 두고 이 관계에 직진을 했는데 그게 브레이크가 걸린 어떠한 느낌이 좀 들었을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좀 겪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헤어진 직후에도 여러분들에 대한 존재감의 가치는 미래에다 두고 있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현재 여러분들에 대해서 남아있는 관심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맞아요.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떠한 느낌, 나는 아직도 너에 대한 어떤 습관화되어 있는 어떠한 부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런 느낌이 좀 어느 정도 있어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카톡 부사라든가 SNS를 계속 본다거나 겹지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겹지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얘기를 듣는다거나 여러분들과 계속 이게 끊어진 인연이 아닐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일부분 하시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 미련이 있을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엄청 많습니다. 이건 미련 덩어리네, 미련 덩어리. 헤어질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은 미련을 갖고 있어요. 무조건 관계 회복하고 싶다. 나 미련이 너무 많아. 이 상태로 끝낼 수가 없어. 우리의 관계 먼 미래까지 보고 가기로 했잖아. 왜 이러는 거니?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나도 내 마음 복잡해서 모르겠다. 혼돈이야. 이런 생각. 지금 카오스를 막 헤매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후회를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후회도 하고 있어. 이 사람 좀 자기 자책을 하는 그런 느낌도 좀 어느 정도 있어 보이고요. 이 사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조금 더 볼게요. 이 사람 어떤 부분에서 미련을 느끼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에서 미련을 느끼는지. 여봐. 이 관계가 완성을 못 본 거에 대해서 본인이 되게 미련을 많이 느껴.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미래를 어떠한 지향점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그 정도로 배우자감으로도 아니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충분한 어떤 제반사항이라든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베스트 안에 들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관계, 결혼까지 가고 싶었던 관계, 그런 관계까지 가기 위해서 충분히 가능했던 관계였다. 근데 누군가는 자기 잘난 맛, 누군가는 너무 인기가 있어서, 누군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주체를 못해서 이런 것들이 이 관계를 방해했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이게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크거든요. 내가 그때 이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관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텐데 라는 미련 어느 정도 있어요. 자, 그러면 뭐를 후회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 욱하셨나요? 아니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욱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이 관계를 이끌려고 했고 내 느낌대로만 너를 이렇게 리드하려고 했고 너의 말을 타협을 하지 않고 듣지를 않고 내 생각만 하려고 했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계속 쌓여왔고 욱하는 마음에 이별을 선언하게 됐다. 사실은 그게 진심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언가 충돌하는 과정 안에서 욱하는 마음 혹은 여러분들을 욱하게 했던 것, 너무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보여줬던 것, 내 생각만 했던 것, 자존심만 부린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별 후에 이 관계를 되돌아봤을 때 상대방은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별 후에, 여러분들이 이별 후에 이 사람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일단 다툼이 없는 것 자체, 다툼이 없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열정을 다시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시끌시끌하게 싸우지 않고 본인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좀 뭔가 생각할 시간에 갖다 보니까 이 관계에 대한 열정이 다시금 생각이 나고 생겨나고 다시 돌아보고 너에 대한 마음에 초점을 내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어떠한 에너지가 생겨났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열정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해요. 복잡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이별 후에 상대방이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것, 이 사람 진짜 결혼에 관련된 카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하고 뭔가 결혼을 하셨던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혹은 그게 아니라면 결혼을 좀 원활하게 준비를 하다가 혹은 결혼까지는 어느 정도 얘기했던 관계, 이 사람이 무조건 여러분들을 되게 마음으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미래에 대한 어떠한 배우자감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분명히 보입니다. 나이트 오브 컵스, 내가 정말로 너를 좋아했고 미래에 대한 지향점을 두고 너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자체가 완전히 꺾인 거에 있어서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었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무언가 내가 정말로 너를 좋아했어, 이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너에게 충분히 해주고 싶은 것도 많았고 너에게 충분히 어떠한 감정도 내가 들어보고 싶었어. 근데 그게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모든 거를 하루아침에 막 무너뜨리는 느낌 있잖아요. 내가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거를 맨날 상상하고 그리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그거를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확 무너져 버린 거야. 미치겠는 거지. 다른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약간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다.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이다. 결혼관이라든가 연애관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이다. 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관계 재회의 가능성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련과 후회의 강도는 엄청 씨다 라고는 보여지는데, 자, 이 사람과 재회의 가능성 있어요. 특히 오래 만난 분일수록 쉽게 만날 수 있겠다. 근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재회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밑바탕에 깔고 간다. 그러면 누구로 인해서 재회의 계기가 만들어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일까요? 여러분들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거든요. 근데 상대방은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뭐를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렇게 다가온다거나 어쩌면 소심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회피형이라든가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속으로는 끙끙 앓는데 무언가 마음을 다 표현하지는 못한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블루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연결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시그널을 상대방에게 보여준다면 이 관계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전초를 여러분들의 계기로 마련할 수 있다라고는 보여줍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진짜. 이 사람이 지금은 자기 동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 상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과 후회, 그리고 아직은 끝난 관계가 아니야 라는 그런 미련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조만간 톡 건드린다면 이 사람 다시 기어 나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상대방은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느 정도의 운명의 상대일지, 이 사람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나에게 실망감을 주기도 하고 행복감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관계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자, 이 카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저지먼트 카드예요. 나에게 상실감을 주기도 하고 관계 회복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금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인연. 그래서 이 관계는 사실 선택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운명 안에서 이 사람하고 그냥 쭉 원활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흐름보다는 무언가 헤어짐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관계 회복이 되고 그런 관계 회복하는 과정 안에서 서로에 대한 존재감을 조금 더 강하게 각인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존재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Meditation brings answers 나오는 거 보면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대답을 구해보시래요. 때로는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갖고 상대방만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동굴 안에 들어가서 이 관계를 되돌아볼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조용히 생각하다 보면 이 사람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시그널을 살짝 보낸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어떤 비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는 보여지지만 여러분들의 명상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든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관계 여러분들의 확신 없는 불안감이 앞으로 더 어렵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나오죠? If you believe.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서 이 관계는 천지 차이가 될 것이다. 회복의 전조를 여러분들이 쏠 수 있을지 아니면 나는 자신 없어, 힘들어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포기하게 될지. 자, 레꼬가 마지막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계속 만나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기대치를 다소 낮추시래요. 이 사람의 기대치를 다소 낮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아이고 잘했네 잘했어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계속 갖고 간다라고 한다면 뭐를 하더라도 꼴배기 쉽고 먹고 있던 그 숟가락도 뺏어버리고 싶고 이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짜증이 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완전 놓던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내리던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순간이 이제 곧 온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은 헤어진, 지금은 멀어진 이 관계, 상대방의 미련과 후회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최근에 여러분들을 떠올리면서 했던 생각들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어이고, 세븐 오브 스카이 나오는 거 보면 이분은 우리의 관계 신뢰감이 깨졌겠지? 신뢰감이 깨진 관계 라는 생각을 한다거나 여러분들 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이 관계에 마냥 신뢰감이 깨졌음을 한탄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무언가 관계에 있어서 속이 시끄러웠던 거, 짜증났던 거를 생각을 한다거나 여러분들 탓을 하고 있을 수 있다 라고는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리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이분이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킨십이 굉장히 약간 빨랐던 그런 관계일 수도 있겠다. 마음보다는 몸이 먼저 갔던 관계, 혹은 너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성적인 매력을 너무 많이 느껴서 누군가는 처음부터 이렇게 흑심을 품고 손가락 한번 만져보고 싶다, 어깨에 손 좀 올려보고 싶다, 뽀뽀도 하고 싶다, 약간 이런 흑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 누군가가 있었을 수 있다. 그래서 육체적인 매력으로 시작해서 여러분들은 정서적인 공감대까지 이룰 수 있는 서로 간에 약간 절절하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까지 승화가 되었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누군가 철딱선이 없는 행동을 했다거나 주변의 남사친, 여사친 문제, 누군가 다른 이성의 관계를 오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의 요인들이 생기면서 여러분들 관계는 정말 신뢰감이 깨졌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랍니다. 그래서 이게 오해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정말 주변에 약간 바람기, 이 적극적인 바람기는 아니어도 주변에 이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사친, 여사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해의 유발을 누군가가 했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없는 행동을 누군가가 했을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관계가 헤어진 직후, 멀어진 직후 마음속에 떠올랐던 그 감정들은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더 풀카드 나오네요. 더 풀카드. 자, 이 사람 뭔가 마음속에 내적 갈등이 되게 많으셨대요. 이 사람이 만약에 상대방이 뭔가 철딱선이 없는 행동을 했다거나 약간 이렇게 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후회를 한다거나 너무 가볍게 그거 별거 아닌 문제인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아직은 긍정적인 기운이 있지 않을까? 내일의 해는 내일 뜨겠지. 약간 그런 마음. 자기 마음속에 어느 정도 내적 갈등을 하더라도 철딱서니가 없어서 마냥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만약에 진짜 상대방이 철딱서니가 없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진짜 한참 부족한 사람이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관심도는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관심도 많이 남아있네? 아직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있어. 생각이 부족한 사람이라 여러분들에게 약간 계속 마음이 계속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잘못했던, 여러분들이 잘못했던 이 관계 안에서 철없는 사람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오해가 됐던, 실제로 누군가 경거망동한 행동을 했던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련은 그다지 많지 않다. 어차피 안 될걸? 이런 생각이 좀 많아요. 이 사람들이 좀 뭔가 되게 가벼운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여러분들과의 관계, 마지막에 그렇게 된 거에 있어서 후회하는지. 후회는 하네요. 근데 무의식 안에서 후회를 하는 느낌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회하는 강도가 조금 더 세지고 있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관계라고 한다면 아직은 후회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지는 않다라고는 보여주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과의 관계, 무언가 관계가 여의치 않은 거에 있어서 이 사람이 후회하는 감정을 가질 수가 있겠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또순이가 너무 많이 커갖고요. 이제는 너무 거대해져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너무 무섭거든요. 저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세요. 자, 가만히 앉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부분에서 좀 미련을 안 가지게 됐는지, 무언가 이렇게 어차피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 계기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어차피 해봐도 네가 안 좋아할 거니까. 네가 어차피 싫어하는 거를 내가 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련을 가져봤자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네가 그거를 받아들일 리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싫어할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이 가면 갈수록 후회하는 강도가 세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을 진짜 애정했던 그런 느낌이 있구나. 여러분들을 진짜 마음으로 사랑했던 거는 정말로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다소 경거망동했던 어떤 행동을 진짜로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 여러분들을 정말로 좋아했고 사랑했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없으면 보고 싶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냇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걱정되고 이런 느낌이 계속 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을 이 사람이 계속 마음속에서 되뇌이면 되뇌일수록 이 사람은 후회의 강도가 점점 세질 것 같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쟤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했는데 내가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후회의 감정은 가면 갈수록 굉장히 강도가 세진다. 근데 사실 미련 지수는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좋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싫어하니까, 내가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도와 여러분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는 여전하지만 어차피 안 될 거라는 약간 자포자기의 심정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이신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별 후에 상대방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별 후에 상대방이 생각할 때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것,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별 후에 상대방이 이거는 그래도 이별 후에 이게 좀 나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 일적으로 조금 더 본인이 생각을 안 하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좀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이 관계를 한 걸음 뒤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으셨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관계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내 일에 집중을 하면서 이 관계 제대로 된 노력이 좀 전제되어 있는 관계였는지, 내가 기대치가 너무 높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이 관계 서로 간의 가치관이 같았는지 달랐는지 이런 거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을 본인이 가졌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별 후에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뢰감이 깨졌다, 혹은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생각들이 약간 끊임없이 자기의 뇌를 갉아먹는 느낌이었대요. 그리고 약간 수도 없이 자기는 여러분들하고 어떤 대화의 여지를 갖고 싶은데 그게 스스로의 마음을 계속 절제하게 되고 약간 통제하게 되는 어떠한 흐름,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거를 자꾸 참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왜냐면 신뢰감이 깨졌기 때문에 아직은 내 탓을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혹은 이 사람이 아직도 여러분들에 대한 어떠한 탓을 하고 있는 어떠한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참아야 돼. 내가 연락을 하고 싶고 네가 진짜로 좋아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하고 싶지 않아, 누를 거야, 내가 참을 거야,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이 사람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드셨대요. 자, 그러면 이 관계에 재회 가능성이 있는지,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가능성이 있네요. 자, 일단은 되게 웃긴 게요, 약간 또순이가 나오는 리딩에는요 항상 가능성 있게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오는, 이 청소년 묘가 나오는 이 리딩에는요 뭔가 긍정적인 기운이 좀 서려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자, 왈가닥이지만 좋은 기운을 주는 그런 게 좀 있는가 봅니다. 자, 그러면 누구로 인해서 재회의 계기가 생겨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일까요? 여러분일까요? 그러네요. 여러분들은 절대 못해. 자존심도 있고 여러분들이 자기의 마음을 쉽사리 약간 표현해내지는 못할 것 같다 라고는 보여지는데,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한 그리움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약간 증폭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약간 어떠한 그리움을 참다가 다시금 어떠한 시그널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거나 다가올 수 있는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다. 지금 당장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떠한 흐름이지만 이 사람이 가면 갈수록 후회의 강도가 굉장히 커지고 지금도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도록 내비두시면 어떠한 흐름을 스스로가 약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대방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운명의 상대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임팩트 있는 운명의 상대일지 아닐지. 이게요, 굉장히 약간 동등한 그런 느낌이 있어. 상대방이나 여러분들이나 서로 간에 약간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자분은 조금 오지랖을 부리시는 게 좋고 남성분은 조금 더 배려해야지만 아주 찰떡 같은 인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운명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성분은 좀 오지랖이 없고 되게 소심하고 이 남성분이 좀 배려가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렇다라고 하면 이 운명의 틀 안에서 너무 밖으로 나가는 어떤 기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사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운명의 틀 밖으로 나간 관계라 가치가 없는 관계다라고는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흐름상 남성분이 조금 더 아우르고 남성분이 배려를 해주는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만약에 남성분이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반드시 다가올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생기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여성분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의 오지랖, 이 사람의 인기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이성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여성분의 오지랖과 남성분의 배려심이 만나면 아주 찰떡궁합이라는 것, 이런 거를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또순이가 오늘 리딩을 약간 방해하러 등장을 하기는 했는데 이 친구가 방해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긍정 기운을 투척을 하면서 값어치를 하고 좀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로맨스 카드가 나오죠? 이 로맨스 카드가 쉽게 나오는 카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관계는요,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연인의 인연운이 조금 더 달달하게 흘러가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근데요, 그게 조건부네요. If you believe.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아주 달달한 흐름을 조만간 가져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연을 이 또순이가 보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관계는 조금 더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로맨틱한 어떠한 흐름이 분명히 남아있을 것이다. 생겨날 것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럼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은 멀어진, 지금은 헤어진 이후에 상대방의 미련과 후회의 강도는 어느 정도를 갖게 되었는지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최근에 여러분들을 떠올리면서 했던 생각이라고는 보여집니다. 엠퍼러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 여러분들만의 어떠한 리더십이라든가 자기만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혹은 완전히 반대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이 관계를 이끌고 싶을 만큼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를 대비해봐도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어떠한 단어는 자존심이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뭔가 고양이가 이렇게 그 왕좌에 앉아가지고 엉덩이를 뗄 생각을 안 하죠?
이 자리는 내 자리야. 그러니까 네가 따라오든 아니면 네가 어떻게 하든 나를 움직이려고 노력해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이 상대방이 조금 자존심을 부린다거나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부린다거나 둘 간에 약간 그런 모습들이 좀 지금 있지 않을까. 아니면 최근에 그런 일을 겪는다거나 마지막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이분이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서로 어떠한 관계였을까요? 소개팅이라든가 일적으로 알게 된 관계가 아니었을까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됐던 사람, 혹은 일적으로 일하고 엮여가지고 알게 됐던 사람, 약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던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약간 알아가는 과정 안에서 누군가가 처음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약간 전폭적으로 행동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는 원활하게 서로의 페이스를 맞춰가지고 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연락의 문제라든가 누구 한 사람의 해결되지 못하는 집착의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연락을 너무 자주 하거나 누군가는 너무 연락을 안 한다거나 혹은 어떠한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누군가 행동력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서로의 페이스가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서로의 어떠한 성향이라든가 페이스가 조금 어긋났을 경우에는 그게 집착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멀어진 직후에 상대방 마음속에 떠오른 감정은 뭐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멀어진, 헤어진 직후 상대방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 킹 오브 컵스, 나인 오브 컵스. 아이고.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하고 사실상 굉장히 만족스럽게 만났던 어떠한 기억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너를 사랑했었지? 우리의 관계 그래도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어도 8, 90%는 만족스러웠잖아. 그때가 진짜 좋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하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멀어진 직후, 헤어진 직후에는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좋았던 때로 이 사람이 약간 곱씹으면서 아이고 쩝쩝거리던 그런 느낌이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었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지금은 무엇인가. 약간 그런 느낌 좀 어느 정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관계에 만족스러웠던 순간을 되씹고 곱씹고 이런 느낌이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남아있는 관심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요, 일부러 이렇게 뭔가 블랙을 쳐버린 그런 느낌이거든요. 블랙아웃. 내가 일부러 생각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느낌. 어차피 내가 신경을 써봤자, 어차피 내가 이렇게 해봤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일부러 신경을 안 쓰려는 느낌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자, 그런데 자기 일에 집중해보려는 그런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느낌도 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미련은 있어. 근데 그 미련은 있는데요. 헤어진 직후의 미련보다요.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은 커지는 미련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헤어진 지 좀 되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미련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태에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태라고 하면 지금은 무의식 안에 눌러져 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커지는 미련. 자, 이 사람은 이별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는지 근데 그거는 엄청 후회를 해요. 이별에 대해서는 엄청 후회를 하십니다. 이별했을 때 약간 본인의 잘못이라든가 그때 뭔가 타협점을 못 잡은 거에 대한 어떠한 본인만의 후회 이런 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과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관심도를 안 가지려고 하는지 그리고 미련은 가면 갈수록 커지는데 왜 이별 직후 멀어진 직후에는 미련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를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한던가, 여태까지 내가 취할 만큼 어떠한 액션은 다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나는 할 만큼을 다 했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생각, 운명론자 같은 생각을 좀 하시고 계셔서 그래요. 어쩌면 지금 당장은 어떠한 효과가 없다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관계에 빠른 시간 안에 아주 먼 1년 뒤, 2년 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게 되는 어떠한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운명인 거야. 우리는 소울메이트인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런 정도로 다 노력을 하고 너에 대한 어떠한 마음을 다 보여줬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려니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런 운명론자 같은 생각이 이별 직후에 다시금 어떠한 운명이라면 기회가 올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는 미련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근데 이런 운명론자 같은 생각도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회복이 없잖아요. 그럼 미치는 거거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미련이 커진다라고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너무 스킨십에 집중을 했다거나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를 약간 반복적으로 했던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드러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약간 싫어하는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그런 느낌 때문에 내가 그때 제가 싫어하는 거를 왜 했을까? 그때 그것만 안 했으면 우리 진짜 서로 간에 약간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서 만족스럽게 그래도 100%는 아니어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 왜 네가 싫어하는 거를 했을까? 너무 왜 그거에만 집착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머리 콩콩 쥐어 박으면서 이 사람이 후회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별 후에 상대방이 이거 이별해서 이 정도 이건 너무 좋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별 후에 상대방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이 자기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다. 내가 쟤에 대한 마음이 이 정도로 있었구나 라는 생각? 여러분들에 대한 집착이 조금 더 강해지셨대요. 이전에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 하나만 볼 줄 아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갑작스러운 이별을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내가 너를 진짜로 좋아했구나. 그냥 그거 하나만 보고 가기에는 예전에는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막 다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오로지 여러분들에 대한 집착만 늘어나게 됐대요. 얘가 나를 완전히 포기했을까? 다른 이성이 생겼을까?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설령 이 사람에게 다른 이성이 다가온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각도로 내가 이 정도로 관심이 많았고 내가 이 정도로 너를 좋아했구나라는 사랑에 대한 확인, 자기 감정에 대한 확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마음이 이랬었구나라고 하면서 자기 반성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이 이랬었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힘들었던 거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힘들었던 것. 무언가 생활이 되게 게을러지는 것 같대요. 본인 스스로가 나태해지는 느낌이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배려해주고 이해해줬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품이 좀 그리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이 헤어졌을 때 힘들었던 것, 멀어졌을 때 힘들었던 것, 에이스 오브 완즈가 나오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굉장히 절절한데 그러한 마음 중에 하나의 요인은 네가 나에게 굉장히 배려해줬고 너는 정말 나에게 매력 있는 사람이었어. 이성적인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하는 사람. 근데 너의 존재감이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간 것처럼 허전하고 그리고 매사 게을러지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때면 구멍이 뻥뻥 뚫리는 그런 흔적을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힘들어하지 않았을까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관계에 재회 가능성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관계에 재회 가능성이 있을지. 근데 재회 가능성은 되게 낮아요. 시간이 지나도 그럴지 한번 볼게요. 시간이 지나면 가능성이 조금 올라가기는 해요. 왜냐면 그리워하는 마음이 굉장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로 간에 약간 답답하다, 뭔가 답이 없다, 해결책이 없다, 탈출구가 없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누구로 인해서 재회의 계기가 만들어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여러분. 여러분들은 못 다가가실 것 같고요. 상대방으로 인해서 재회의 계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상대방은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이 사람 마음속에 굉장히 그리움이 마음속에 많이 생기고 미련이 엄청 많이 증폭이 되었을 때 다가오실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자존심을 좀 부리는 것도 좀 있을 수 있고요. 인정을 안 하려는 어떠한 일정 부분의 문제점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깨닫게 그냥 내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운명의 상대였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명의 흐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하고 이성적인 매력에 굉장히 약간 빨리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인연이라고 합니다. 결혼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굉장히 어려운 운명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서로 간에 약간 이성적인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굉장히 행동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연이다. 근데 서로 간에 굉장히 다른 컬러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서 굉장히 약간 진행해 나가는데 애로사항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과정 안에서 맞춰가는 과정 안에서 어떠한 불협화음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서로에 대한 속궁합, 서로에 대한 이성적인 매력을 놓지 못해서 다시 한번 붙을 수 있는 그런 운명적인 인연이기도 합니다. 이 찰떡 같은 아주 찐 인연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빨리 스며드는 그런 인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에 어떻게 어머, 자기가 혼자 나갔어. 수호천사님 성격 오늘 엄청 급하시네요. Look for a sign. 근데 너무 해당되는 말이에요. 상대방이 어떤 시그널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거래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 라고는 보여지시는 것 같고요. The situation will improve 나오죠. 상황은 지금보다는 점점 더 나아질 거야. 왜냐면 너네는 서로에 대해서 이성적인 매력을 여전히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놓치는 쉽지는 않다. 그리고 상대방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에 대한 집착이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움 플러스 미련, 그리고 상승하는 후회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다시금 찾게 되는 어떠한 시그널을 보내게 할 것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은 멀어진, 지금은 헤어진 그 이후에 상대방의 미련과 후회의 강도는 어떻게 되는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최근에 여러분들을 떠올리며 했던 생각들이라고는 보여집니다. Six of Fire예요. 이렇게 고양이들이 무언가 인기가 좋고 대장고양이 격인 그 고양이에게 무언가를 계속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분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은 주변에 좀 주목도 받고 아주 괜찮은, 갖고 싶은 그런 욕망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약간 이글이글 자기만의 승부욕이 발동하는 순간이 요 근래에 있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혹은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진짜 어깨가 으쓱할 만큼 괜찮았던 사람, 주변에 내놔도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 정도로 나는 너에 대한 어떤 승부욕이라든가 열정이 아주 대단했어 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사람이었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나 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리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이분이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관계는요, 굉장히 약간 빠른 속도로 돌진을 해왔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좀 지속이 되었다, 시작이 되었다 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앞뒤 가리지 않고 성격이 급해. 그래서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놓칠 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약간 매진을 하고 약간 이랬던 사람이 있었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간에 약간 찰떡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서로 간에 굉장히 다른 성향,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서로가 약간 다름을 느끼고 약간의 갈등을 계속 유발했던 누군가가 있다거나 아니면 원래 결정장애가 있어서 나에게 확신을 안 주는 사람이 있다거나 이랬을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준다. 아주 큰 다툼이라기보다는 약간의 내적 갈등을 일으킬 만한 어떠한 요인들이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있어 왔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그 변화가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갑자기 일어났고 그러한 변화로 인해서 이 관계가 지금 멀어지게 되었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 이 관계를 급냉시킬 만한 어떠한 변화가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있지 않았었나 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멀어진 직후에 상대방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감정들은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멀어진, 헤어진 직후에 상대방의 감정 속에 떠오르던 생각들. 뭔가 신뢰감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본인이 무언가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합리화를 계속해서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계속한다거나 이랬을 수 있겠다. 때가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이 사람이 자기의 속마음 다 드러내지 않고 무언가 억울한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무언가 안정적인 어떤 흐름을 내가 잡기 위해서 지금은 참아야 돼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는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결혼까지 가고 싶다거나 이분이 안정적인 구도로 가고 싶어하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분명히 이 관계 금이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신뢰감을 손상시키는 일이 있었을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이것저것 다 썰을 풀면서 자기 합리화를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려는 그런 느낌보다는 스스로를 약간 스스로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거나 억울한 게 있어도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랬을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관심도는 어느 정도로 남아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관심도. 이거는 집착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약간 집착하는 감정이 남아있어요. 이것은 지금 나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접었을까? 다른 이성이 생겼을까? 완전히 나를 잊었을까? 그런 생각처럼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수시로 계속 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집착으로 남아있는 수준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미련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미련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한 듯한 그런 느낌, 아니면 미련을 남긴다는 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접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안에서 내가 감정을 남겨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쩌면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거를 지금 당장 해결을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련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이별할 때, 멀어질 때 이 사람이 후회하는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약간의 후회, 너무 많은 후회는 아니고요. 약간의 후회하는 감정은 좀 있다 라고는 보여지는데 우리 디테일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집착하는 마음은 남았지만 미련은 무언가 남겨두지 않으려는 그런 느낌은 왜 있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성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있어요. 내가 미련을 가져봤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있을 수 있고요. 분명히 이 관계의 방해 요인은 제3자가 아니었을까. 어쩌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짝사랑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도 생각이 들고요. 무언가 관계가 썸 같은 관계로 이어지다가 흐지부지된 관계가 아니었을까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자기 속마음을 전폭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무언가 다른 이성이 생겼다라는 오해를 한 순간 이 관계가 끝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3 오브 컵스. 여러분들이 다른 이성이 생겼을 거라는 생각.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잘해줄 거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련을 가져봤자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집착하는 그런 관심도는 남아있지만 이게 내가 미련을 가져봤자
데스카드 나오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만나도 괜찮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대시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다른 이성이 있을 거야 라고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약간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어차피 끝난 관계, 이 관계는 미련이 없다. 나보다는 나은 사람을 만났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순위권 안에 들어가지 않아. 이런 자포자기한 느낌을 좀 가지고는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을 그렇게 후회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기가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를 못했대요. 왜냐면 본인이 연애에 있어서도 다소 미숙하고 좀 철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순수한 면은 있는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내가 순수한 면은 있는데 철이 조금 없고 나이에 비해서 좀 모르는 게 많고 연애에 대한 테크닉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때 치고 빠지는 그런 타이밍을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 스스로를 약간 자책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연애에 대해서 조금 더 스킬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다거나, 이 사람이 무언가 타이밍이 어긋난 거에 있어서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분 후회하는 면이 좀 있다 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별 후에 상대방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별이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각자 뭔가 느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별 후에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사람은요, 오히려 이별 후에 뭔가 자유의 느낌이라든가 내가 좀 이 관계 안에서 얽매이면서 몰랐던 그런 감정들을 알게 되고 미래에 대한 가치라든가 자기만의 확신, 연애에 대한 기준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 연애가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자, 하이프리스트 카드. 내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적극성을 띌 때는 어떤 타이밍이 중요한지 이 사람이 그거를 조금 알게 되셨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연애에 대해서 테크닉을, 이 연애의 이별을 겪음으로 인해서 이 연애에 대한 어떠한 다이나믹한 어떤 멀어짐을 겪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행복에 대한 기준치, 미래에 대한 가치, 그리고 행동력을 어떻게 치고 빠져야 되는지, 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내 마음을 드러내야 되는지, 감춰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배웠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지하게 연애에 대한 테크닉에 대해서 좀 배웠다라는 게 좀 좋았던 점. 일단 뭔가를 배우긴 배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힘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관계의 지금 상태. 여기 똑같은 카드가 나오죠? 이 다크 옐로우 카드도요, 이 집착이라는 어느 정도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포 오브 펜타클도 집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도 만나보려고 하고, 혹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좀처럼 되지 않으신데요. 여러분들에 대한 집착이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치, 막연한 상상력 이런 것만 계속 늘어나게 되고 밤에 잠도 안 와서 계속 수면제를 먹고 다니게 되는 어떤 상황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좀처럼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타이레놀을 달고 산다거나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 지경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가질 않는 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이 좀처럼 생활 자체가 영위가 되지 않았다. 분명히 얻어진 건 있어요. 연애에 대한 테크닉. 연애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럴 때 내 속을 좀 감춰야 되고, 이런 느낌들. 내가 좀 철이 없었구나. 내가 연애에 대한 테크닉이 좀 떨어졌구나. 타이밍을 잘 못 보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이 사람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아주 장점, 하나에 더 배울 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쉽게 잊지를 못해서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탈모 증상이 온다거나, 아니면 살이 쭉쭉 빠진다거나, 오히려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냥 빈둥빈둥 누워있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냥 위하수가 온다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과 여러분이 재회의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재회의 가능성. 올드캐프 카드는 오래 만나신 분들에 관해서만 가능성이 있어요.
올해 최소한 1년 이상 만나신 분들은 재회의 가능성이 있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재회를 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문제가 해결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다른 이성을 만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만약에 오래 만나신 분들을 조건으로 본다라고 하면 누구를 계기로 재회가 될지, 재회의 계기가 만들어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재회의 계기를 만들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들게 될지. 이거는 둘 다 쉽지가 않네요. 자, 한 장씩만 더 뽑아볼게요. 상대방,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무리 다각도로 봐도 이 사람에게 다가가기는 좀 마음이 여의치 않을 것 같고요. 혹은 다른 이성도 여러분들 주변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인기가 좋은 사람이라서 여러분들 마음에 다소 남아있는 느낌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굳이 이 사람을 100% 내 우선순위 안에 들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나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로 갖고 싶었던 사람, 그리고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베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상 상대방이 시간이 지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계기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운명의 상대였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근데 서로에게는 멘토와 멘티 같이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서로의 속마음을 다 터놓고 지내면서 서로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운명적인 상대는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서로에 대한 가치관이 다를 수 있는 그런 관계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요, 친구로 지내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연인의 관계를 유지하게 됐을 때는 하나서부터 끝까지 약간 작은 거 하나가 약간씩 트러블이 나면서 막 가치관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먹는 방법조차도 조금씩 다른, 생각하는 조차도 약간씩 다른, 자는 자세조차도 약간씩 다른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 매번 같은 상황을 놓고 동상이몽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명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주 연인으로서는 찰떡은 아니에요. 하지만 친구로서 지냈을 때 오히려 더 나은 어떤 인연일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좀 보도록 할게요. 수호천사님도 얘기하시네요. No. 자, 근데 아주 강력한 노는 아니에요. 노 플러스 느낌표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런 느낌이겠지만, 노라고 얘기하는 건 아이고 이렇게 누워서 포도 하나씩 이렇게 드시면서 아이고 난 아니라고 보는데, 아유 너는 좋냐? 나는 별로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하나 뽑아볼게요. 리메인 포스티브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긍정적인 기운은 남아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수호천사님의 반대를 하는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긍정적인 기운이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 이득이 없는 관계일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왜냐? 수호천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사람만 좋아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도움되는 사람은 아닐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꼭 눌러주세요.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은 멀어진 이후, 헤어진 이후에 상대방의 미련과 후회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 사람의 속마음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최근에 여러분들을 떠올리면서 했던 생각, 굿길이, 무언가 귀여운 고양이가 막연한 행복을 생각하는 그런 느낌. 이 골드의 기운은요, 행복, 편안함, 그리고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귀여운 이 새끼 고양이가 앞날을 생각하면서 행복을 그리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하고
그리고 무언가 행복했던 때를 그리고 있다거나 그리고 이 관계의 완성을 위해서 미래를 혼자 상상해봤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멀어져 있는 여의치 않은 그런 관계이겠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많은 기대를 가지고 만났던 관계가 아니었을까라고는 보여지네요. 막연하게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느낌 속에 이 사람의 행복감이 약간은 묻어나는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리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과 여러분이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서로 어떠한 관계였을까요? 오, 이 첫눈에 반한. 근데 이게 첫눈에 반했다라는 그런 느낌 중에서도 처음에 시작 자체가 원활하게 단추를 끼워간 듯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들거든요. 누군가는 첫눈에 헐딱 반해서 이 관계를 밀어붙였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둘 다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시작의 길을 걷지 않았나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자연스럽게 시작했던 관계라고는 보여집니다. 굉장히 약간 성실하게 차곡차곡 쌓아나갔던 그런 관계가 아닐까라고는 보여지는데 생각보다 만나면서 어느 순간에는 금전적인 문제에 부딪혔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약간 자기만의 고집이 센다거나 아니면 자존감이 엄청 떨어져서 대화가 원활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피폐한 대화의 어느 키 때문에 내가 도대체 어떻게 갈 길을 가야 될지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찾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은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서 서로 간에 약간 대화가 안 되고 그런 위기들을 좀 극복해보면서 미운정, 고운정으로 서로에 대해서 그리운 마음,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약간 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놓지를 못하는 그런 마음 또한 있지 않았었나? 라고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멀어진 직후, 헤어진 직후에 마음속에 떠올랐던 감정들은 뭐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헤어진 직후, 멀어진 직후에 마음속의 감정들. 굉장히 약간 피로감을 느끼고 힘들고 버겁고 부담감이 느끼고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으셨대요. 굉장히 마음속에 갈등을 많이 하셨거든요. 어쩌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바빠서 혹은 주변의 재반사항이 좋지 않아서 정말 금전적인 문제부터 약간 주변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를 해결을 하기에는 굉장히 버겁고 피곤했던 누군가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현재는 여의치 않지만 미래에 있어서는 어떠한 가치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나는 너를 진짜로 사랑하거든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시거든요. 투 오브 컵스는요, 이 사람이 정말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사랑했던 느낌이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무언가 피로감에 부딪혔고 그러한 피로감으로 인해서 현재가 상실된 거에 있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약간 씁쓸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코앞만 조금 바라보고 가면 괜찮았을 텐데 내가 정말 너를 사랑했는데 되게 버겁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현재 남아있는 관심도는 어느 정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남아있는 관심도. 와, 이거는 저 한 장만 더 뽑아볼게요. 장난 아닌데? 100%? 오히려 예전에 있었던 감정보다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많고요. 요것도 새로운 시작. 근데 제가 혹시 몰라서 다시 뽑아본 건 이 의미 없는 것도 나타내기 때문에 0% 아니면 100%거든요. 근데 한 장을 더 뽑아봤더니 관계 회복이야. 이거는 빼박이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무조건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미련은 집착으로 남아있잖아요. 집착. 여러분들에 대해서 약간 집착. 여러분들이 다른 이성을 만났을까봐. 그리고 나를 완전히 정리했을까봐. 나를 너무 미워할까봐. 옆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찝적될까봐. 이런 느낌처럼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집착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미련이 집착처럼 남아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지, 후회를 하는데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성격이 IS, 좀 뭔가 소극적이고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용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자기의 속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 이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려는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집착하는 이런 미련을 남기는 이유는 도대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누군가는 두 분 중에 한 분은 분명히 회피형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무언가 관계에 있어서 탁 터놓고 얘기를 하지 않고 누군가는 회피형, 자기 동굴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만약에 상대방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고 회피를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동굴로 들어갈수록 여러분들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수록 집구석에 혼자 누워가지고 약간 뱅글뱅글 돌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잠수를 탔다, 여러분들이 회피형이다 라고 하면 무언가 마지막에 명확하게 끝낸다거나 마지막에 명확하게 자기 속을 다 얘기를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들과 한 번 더 여지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이 무언가 자기의 후회하는 감정을 자꾸 누르려고 하는 게 있는데 왜 그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이 관계가 완벽히 끝났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 관계에 대해서 사랑이라든가 마음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를 잘못했던,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못했던 그거를 인정하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부인을 하면서 내가 이 관계가 멀어졌다, 내가 이 관계가 이별이 되었다라는 거를 무시를 하면서 아픔을 외면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후회라는 감정 자체를 본인이 하지 않으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별보다는 내가 다시 선택하는 쪽으로, 다시 시작하는 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하고 절대적으로 지금 100% 관계 회복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아픈 마음을 외면하고 다시 시작하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많이는 있어는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별 후에 상대방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사실 이별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별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는 보여지거든요. 이런 걸로 얻어졌다. 이런 것 때문에 좋았다. 이 사람이 관계에 있어서 책임감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게 됐고요. 좀 앞뒤, 우선순위,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정말로 해야 되는 게 뭔지를 정리하게 되셨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소중함을 한 번 더 느끼게 되셨고, 그리고 포 오브 소드는 잠깐 낮잠 잘 시간이거든요. 잠깐 쉬었다 가는 것. 내가 그동안에 피곤하고 힘들었던 어떤 마음속에서 반복적으로 어떤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그런 반복적인 것 때문에 피로감을 되게 더욱더 많이 느끼고 힘들었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잠깐 서로 간에 약간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쉬었다 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존재감, 여러분들에 대한 어떠한 책임감,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잠깐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좋았던 시간이었다라고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정말 힘들었다라고 하면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싸웠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더 많거든요. 자기는 이게 이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싸웠다라는 인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나는 이별에 대한 아픔을 곱씹는 것보다는 다시 시작하는 쪽으로 나는 계속 약간 본인을 합리화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다툼이고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너의 존재감이 굉장히 계속 생각이 났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굉장히 약간 속으로 끙끙 앓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가 보고 싶고 너의 손도 잡아보고 싶고 자꾸 머릿속에서 떠오르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 사람이 그런 점이 굉장히 힘들었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관계 재회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마음도 중요하니까 재회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다크 인디고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관계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어떠한 마음고생, 극심한 마음고생, 극심한 짝사랑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정말 상황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는 어떠한 흐름이 있지 않았었나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만 해결이 된다거나 누군가 소심한 마음을 좀 극복만 한다라고 한다면 혹은 자존감만 회복이 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분명히 비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누가 재회의 계기를 만들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재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상대방일까요? 여러분일까요? 오, 신기하네요. 이 라이트 오렌지 카드가 두 개 다 똑같이 나왔어요. 저는 완전히 섞어가지고 하나씩 따로따로 뽑았거든요. 근데 똑같이 나온 건 여러분들이나 이분이나 누가 먼저 움직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사람이 마음속에 여전히 마음속에 남고 계속 뱅글뱅글 돌고 이 사람을 잊지를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고 당장은 아니에요. 당장은 아니고 조금 마음을 정리하고 이 사람에 대한 존재감이 강하게 인식이 되고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집착처럼 마음에서 떠나가질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시그널을 보내준다면 상대방이 움직일 것이고 또 상대방이 시그널을 보여준다면 여러분들 또한 움직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계기를 만드는 건 중요한 관계가 아니다. 근데 조금씩 시그널을 보여준다거나 이럴 것 같아요. 조금씩. 자, 그러면 상대방이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운명의 상대였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관계는요, 남성분이 좀 키를 가지고 있었던 관계가 아니었을까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풍요로움이 가미가 되어 있는 운명의 상대이기는 해요. 남성분이 책임감을 갖고 남성분이 약간 키를 잡고 리더십을 가져야지만 어느 정도는 원활하게 풍요로운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만약에 남성분이 지금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금전적인 어떤 애로사항을 겪는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운명의 흐름이 좀 거스르는 느낌이라서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남성분이 조금 더 자신감을 찾고 자기만의 길을 확고하게 갖는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비전이 굉장히 큰 운명의 흐름을 타고 갈 수는 있겠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풍요로움이 전제되는 관계일 수 있어요. 단 남성분이 자신감을 갖고 남성분이 확신만 있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좀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빅 해피 체인지스. 여러분들 관계는 당장은 아니어도 아주 크고 행복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관계라고 합니다. 서로 간에 계기를 조금씩 만들 수 있는 틈을 양쪽 다 가질 가능성이 높아서 누구 하나라고 할 것 없이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언젠가는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임은 분명해 보이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원활하게 만나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다소 낮춰야 된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행복한 길을 위해서 나 이 사람을 놓는 쪽을 선택하겠어 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의 운명이에요. 상대방을 내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놓을 수밖에 없겠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말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너무 많은 기대치를 한 반 정도만 조금 더 낮춰준다고 한다면 이 사람과 더욱더 크고 행복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아주 가까운 미래보다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수 있는 어떤 점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럼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